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감정평가사 보상복규 우리 암기장 특강 4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쟁점 특강을 하니까 훨씬 더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에 잘 안 나온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쟁점 중에서 26번에 이제 위험부담이죠. 요거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에 약술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출제 가능성 측면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요. 이게 그 시기가 있는데요. 위험부담 이전 자체가 원래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그쵸? 예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재결과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목적물이 고의가실 없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쵸? 훼손되거나 이제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중에서 76-147이 그 팔당댐 강하면 팔당댐 사건에서는 요것이 뭐예요? 이게 보상 약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이게 홍수로 뛰어내려가 버렸어요. 이런 케이스에서도 보상 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상 협의를 한 케이스였는데 위험부담 이전 요거를 채무자 위험부담 예외를 인정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위험부담 이전의 요 포인트는 수용 목적물, 피수용자의 귀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 예외를 규정한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요 판례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핵심 규정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47조에서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수용 사용된 경우에 그 담보물건은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해서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된다. 이 규정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쟁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환매권, 요거는 사실 뭐 이거 자체로만 해도 몇 시간을 강의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여기 이제 23회에 한번 출제가 됐고, 그 이후에 35회 1번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고, 행정법에는 따로 이 환매권에 관련된 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해 두셔야 상당히 잘 접근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35회 출제가 돼서 또 나올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험은 항상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잘 준비를 해 두시고요. 특히 91조 제1항 요거 관련돼서 요게 이제 헌법합치 결정에 대해서 요게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암기장 82페이지에서요. 제91조 환매권 제1항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승계인은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의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은 다음과 같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1호에서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이 폐지 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 고시가 있은 날, 2호에서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사업 완료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이 말이 먼저 그 환매권의 취지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자, 환매권이라는 것은 수용의 목적물의 토지 있죠?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도 이런 게 바로 환매권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환매권 개념 82페이지 수용의 목적물인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필요 없게 되거나 수용 후 오랫동안 그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의 목적물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환매권이라고 한다. 이는 재산권 존속 보장 및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감정 존중, 공평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사 요건에 관련돼서 91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실 게, 종전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여기 취득했어요. 10년. 그쵸? 그 다음에 필요 없게 된 터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91조 1항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돼요?
사업 폐지 고시일로부터 여기가 이제 사업 폐지 고시 됐어요. 그럼 사업 폐지 고시일로부터 그쵸? 폐지 고시일로부터 10년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9년 11개월 29일 날 사업 폐지 고시 됐어.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10년이니까 최대 20년까지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제가 그 법제처에서 이거 발제를 할 때 이 법 개정할 때 제가 발제를 했는데 이거를 일본 토지시용법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20년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현행법정은 지금 10년이 이게 지금 헌법으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년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너무 또 사업시행자한테 불리하다. 그렇죠? 피수용자가 너무 지나치게 유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타협책으로 10년을 이제 종전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하지만 사업 폐지 고시를로부터 10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쵸? 요 앞에서 사업 폐지 고시가 되면은 뭐 빨리 이제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최대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한계점으로 해서 9년 11개월 29일 날 사업 폐지 고시 됐다. 그러면 최대 2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절충안이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이제 판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이제 출제될지 여부는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법률안 자체로 해서 이 요건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법 요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적 성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기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대략적인 거 우리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다. 민사소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채권적 효력. 여기에도 뒤에도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한매 행사 요건에 관련돼서는 그 관련된 규정 91조의 제1항 2항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82페이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2항은 그대로 있고 1항만 지금 바뀌었다. 그것만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의 대항력이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사법시험의 마지막 문제로서 환매권의 대항력이 나온 바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 민법상의 환매 관련된 내용은 이게 환매 특약 등기가 돼야지 환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토지보상법상 협의나 수용이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별도로 환매 특약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 행사할 수 있는 이 부분 좀 체크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공익사업의 변환, 다른 말로 환매권 행사 제한 이 부분도 91조 6항 별표 쳐놓으시고요. 꼭 좀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81페이지 6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 그쵸? 사업 인정을 받아, 종전사업 사업 인정을 받았어요.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 몇 호 4조 제1호부터 5호 사업까지의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 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요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요 해석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종전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아. 그렇죠? 사업 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 의제돼야 된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요 판례가 나오면서 요 그 해석이 나온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조 제1호부터 5호 사업,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건립사업에 있어서 교환의 형태로 처분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교환 형태로 처분이 돼가지고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지 않았던 그 케이스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 그 문도 여기 실어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매권의 대항력에 관련된 그렇죠? 대항력에 관련된 93페이지 2015-238963 요 판결 별표 쳐놓으시고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요지 첫 번째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보상법 제91조 5항은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이가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이가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서 요거 이슈의 9번 쟁점 환매권의 대항력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대금 증액 청구서의 법적 성질. 이게 이제 35회 때 이게 1, 2, 3번으로 출제된 그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형성권이란 게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에서 존재하는 형성권이 또 있어요. 잔여지 수용 청구권하고 완전 수용 청구권. 그렇죠? 그 잔여지 수용 청구권하고 완전 수용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관할 토지 수용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관할 토지 수용에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수용 청구 이렇게 하면은 관할 토지 수용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무조건 그거를 잔여지나 완전 수용을 그걸 인용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기각이나 각하나 또 뭐 인용을 할 수 있죠. 다만 그것에 관련돼서 그 수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여 수용 재결 거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소송을 통해 다퉈야 된다? 2008도 8도들 판결에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로 다퉈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권은 지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그 다음에 이 환매권에 관련돼서는 이게 환매권 행사에서 형성권이긴 한데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고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족하지만 이걸 이제 소유권을 끌고 올라 그러면은 그쵸? 이게 이제 채권적 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바로 뭐 물건처럼 바로 그냥 의사표시만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또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갖고 와야 된다. 예, 민사소송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현행 그 법조에서 민사소송으로 이걸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 환매대금 증액 그 청구소에 있어서 요것이 이제 그 공법상 당사 소송으로서 이게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어디 있냐면은 그 98페이지 보시면은 99도 3416 과거에 공토법은 토지 수용법의 재결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환매대금 증액의 소송에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됐고 그래서 이 환매대금 증액 관련돼서도 지금 현행 법조에서는 요거에 관련돼서 법원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원은 민사법원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환매대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환매대금 증액 청구소송이란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서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먼저 1차적으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어디? 법원. 여기서 얘기하는 법원은 민사법원이다. 그렇죠? 91조 제4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조 4항에서 이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48조 환매 금액의 협의 요건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자, 91조 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에 토지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 해당 사업과 관계가 없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집가병렬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 판례 2010도 22368 요 사건 관련된 요 쟁점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민사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쟁점 31번에서 바로 이 이제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91조 4항에 관련돼서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관련돼서 그쵸?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요. 현저히 변동되었다 그랬을 때 소를 제기했을 때 과연 이게 선이행 또는 동시항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요 판례 2006-49277 요 판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가격이 현재의 등기한, 현재의 변동되었어요. 변동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 99페이지 맨 밑에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상당금액 지급 족하는 거지. 그쵸? 요 뒤에 문장 사업시행자는 소로서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했을 뿐, 그쵸? 이 등락에 대한 증액을 청구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등기 청구 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 청구를 내세워, 그쵸?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익을 지급할 것을 선의행 또는 동시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그쵸?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임대차 할 때 야 너 잔금 줘. 그렇죠. 임대차나 또는 매매 같은 거 할 때 잔금 주고 우리가 명도화를 동시항변으로, 그렇죠. 돈 받고 주고 명도 바로 하고, 그렇죠. 이 동시항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그 환매권 같은 경우는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 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족하고 동시항변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대로 네가 법원에서 다퉈라, 그렇죠. 피수용자가 불리하잖아. 나 이거 못 주겠다. 뭐 동시항변이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니까 피수용자 권리부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쟁점 32번 요거 좀 많이 틀렸죠. 이게 이제 성결 문제로 쟁점이 나온 건데 왜 틀렸냐? 자, 수용재결에 불가정이 발생하였음. 자, 이거 보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 하자의 승계, 그렇죠? 뭐가 우리가 뭐 불가정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뒤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자의 승계 막 썼잖아요, 그렇죠? 수용재결 이후에 처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사업인정 불가정이 발생했다. 수용재결 있다 하면 수용재결 다투면서 사업인정의 위법을 정한다? 요거 하자의 승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에 수용재결 이후에 무슨 처분 없어요. 그렇죠? 처분이 없는 상태야. 그러면은 지금 공법관계는 여기서 끝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그쵸?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은 뭐야? 민사소송이잖아. 그치? 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법원에서 이게 불가정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못했던 이 선행, 이 처분에 대한, 그쵸? 위법성 항의라든지 효력 부인이 뭐예요? 결국 이제 선결 문제잖아. 이게 선결 문제가 떠오르지 않아도 이건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쓴 답안도 상당히 점수를 잘 받았어요. 선결 문제라는 말을 안 썼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거 이제 하신 출제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우연찮게 이제 여쭤봤다. 이건 이제 이거를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일부러 하자의 승계를 쓰라고 이거를 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련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이니까 요거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한 건데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다가 하자의 승계를 바르는 바람에 대량으로 그냥 1번 문제에서 과락을 맞았어요. 그렇죠? 선결 문제 뭡니까? 102페이지. 자, 소송의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위법 여부 등의 확인 또는 효력분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 전제가 되는 법 문제를 우리가 선결 문제라고 하고요. 행정소송법 제11조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을 본다 그랬죠. 효력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국가기관 간 권한 존중 차원에서 본다. 이 선결 문제 쟁점을. 그래서 선결 문제에 위법성 확인이 있고 효력 부인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배상 관련돼서도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선결 문제로서 위법성 확인. 요거는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출제된 그 쟁점은 뭐냐면 효력 부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선결 문제 선결 문제 유형 중에서 효력 부인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은 70-1439 요 판결 결론부터 보시면은 결국은 그 판례에서는 이제 부정설 입장이다. 왜? 결국은 취소의 배타적 관할이라든가 103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을 고려할 때 민사법원에서 행정의 효력 부인은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죠. 그러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은 민사법원에서 행정의 효력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2020-280, 890 이러한 판결이 있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쟁점 33번에서 자, 환매권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의 소유상 책임. 그쵸? 여기서 그러면 이제 91조의 그 환매권에 관련돼서 92조에서 우리가 통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92조의 이
통지 규정은 뭐다?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환매권 통지가 없어가지고 제척기간 도과해버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 환매권 통지 의무를 왜 해줘요? 그쵸? 지금 그 환매권 통지 규정이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환매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잽싸게 이 사람한테 통지를 해. 그러면은 6개월 내에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이제 끝나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통지 없이 제척기간이 도과해버리고 이 피수용자가 이 토지 그 환매권 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그 이제 시간이 도과해가지고 더 이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 환매권에 관련된 통지 의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돼요? 몰각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시험에 지금 구체적으로 요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환매권 행사 요건에 관련된 요거 시험에 지금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제한에 관련된 거 요거 한번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의 대항력 그쵸? 협의나 수용에 등기가 돼 있으면 민법에서는 환매 특약 등기가 돼야만 이게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나 수용에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부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그쵸? 법상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쵸? 요거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요거는 35회 내리 출제가 돼서 또 출제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환매권 관련돼서 91조 제1항에 개정된 그 요건 관련된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91조 6항은 요건 판례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요 판례도 있고 쟁점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환매권 행사 제한 내지는 공익사업 변환 쟁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의 마지막 2번 문제로 출제됐던 환매권의 대항력 그쵸? 원래 민법에서는 환매 특약 등기가 돼야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이 취득할 당시부터 협의나 수용의 등기가 이 등기부에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 제3자에게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이게 시험에 요거 출제가 최근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쟁점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암기장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